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 김윤선입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저희가 긴급 편성으로 만나 뵀었는데 그 이후 닷새 동안 시시각각으로 속보가 쏟아졌지요.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이 그야말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 상황, 국내 상황에 대해서 긴급 진단 내려봐야 될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방송 때만 해도 정말 아무런 답도 내릴 수 없는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 닷새가 지나서 어떻게 좀 마음속과 머릿속이 좀 정리되셨는지요? 혼돈의 연속이긴 합니다만, 그날 우리가 방송할 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해제를 했고, 네.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그 뒤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아침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는 2차 계엄이 100%다. 금요일날 오늘이 위험하다. 일요일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다 쏟아질 때였는데 국방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국회에 와서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요건에 안 맞는다.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사람들,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다 직무 배제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관련된 어떤 자료도 은폐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국정원 차장이 방첩사령관한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직접 전화를 들었다. 그런 폭로가 있고, 예.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그래서 예. 계엄이 또다시 내려지면 우린 다 거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그 우려가 조금 이제 잦아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안을 발의된 탄핵안이 토요일 날 표결에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다 김건희 특검법은 들어가서 부결시켰고요. 탄핵안은 이제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해갖고 네. 안 됐습니다만 이 상황은 이제 종료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시키고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초헌법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잠깐 마치 탄핵이 가결될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가 금요일에 저기를 하였고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한동훈 대표를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담화를 할 것인지 관심 있게 봤는데 한 1분 남짓하고 끝났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좀 평을 해주시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 날인가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휘부가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내가 한 거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체포조를 왜 보냈느냐 항의를 하니까 그건 아마 포고령 위반 때문에 했을 거고 체포를 진짜로 하려고 그랬으면 방첩사를 보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방첩사령관이 그 뒤에 폭로되는 거 보면 움직임이 이제 확인되지 않아 요청한 게 국정원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자진 사퇴, 사임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으로 결정을 했거나, 왜냐하면 탄핵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대표가 이게 이제 국정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 동원하려고 그랬다.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명령 정치인, 그 자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거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 이러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때 야당은 계엄 2차 계엄은 100%다. 이러고 있을 때니까. 그래도 그때는 저는 대부분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건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탄핵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탄핵을 안 할 명분을 달라는 걸 대통령한테 최후 통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계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초기부터 이건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이면 탄핵해야죠. 당론으로 탄핵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직무배제를 얘기를 하면 직무정지라는 건 탄핵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한 거고 바로 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봅시다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나온 게 없고 내 생각을 바꿀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압박수를 또 올립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 담화가 나왔어요. 대통령 담화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임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정은 정부와 당이 일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임.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도대체 이렇게 일임하는 게 가능하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받아야 정상적 판단 어려워, 직무 정지시켜야, 이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탄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리 및 사고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야까지 포함해서. 하야는 아예 논외니까 그렇고. 그러면 거리와 사고가 뭐냐? 헌법 71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네. 거리라는 거야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다. 12.6 같은 게 있고. 사고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인신구속 상태죠. 인신구속 상태. 예. 인신구속 상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리한테 대통령 권한이 넘어갈 수 있죠. 사실 지금 헌정사상 인신구속을 이유로 권한 대행된 경우는 아직 없죠. 없죠. 사고가 그거인지에 대한 저기는 아직은 없죠. 그건 헌법학자들이 논의를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보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탄핵의 트라우마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시간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이 한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제공동체 국정농단이 조금 모호했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여당 내에서도 찬성을 한 거라면 이번은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다. 네, 위헌적이고 내란죄라는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행정을 군 통제하에 두는 거지 국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건 명백히 쿠데타죠. 그다음에 포고령에도 할 수 없는 건데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보고령은 예전에도 없었다면서요? 그거는 옛날에 79년도에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전에 있을 때도 그건 없어요. 이 모든 정치활동 금지는 언제 됐냐면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합대되고 5.18에 광주에서 이제 유혈 충돌이 있고 그다음에 국보위라는 게 만들어요. 국보위라는 건 초법적 기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거든요. 왜 다 오랫동안 금지돼 있었잖아요. 가택연금도 돼 있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이제 거의 초법적인 거죠. 그러면 유연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그 당은 어쨌든 탄핵 반대 당론을 지금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증언들이 쭉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건 친위 쿠데타고 내란죄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국수본이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회 전략,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김영용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검찰로 자진 출두했어요. 그래서 인신은 지금 검찰에 구속돼 있고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수사가 안 되고 옛날엔 이런 수사가 오면 그럼 공수처는 다 넘겨라 공수처로 요구하고 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합수부라는 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뭐 검경군 합수부. 근데 지금 이건 좀 따로 하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갈 일이 아니고 곧바로 김영용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 검찰이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죄 피의자로 딱 규정을 했어요.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만일에 긴급 체포를 해서 내후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그 대통령도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면 이거를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사고로 봐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총리로 넘기는 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를 것 같지. 탄핵이라는 그다음에 제일 정확하고 헌법적인 법적인 거는 그 수사상으로는 인신구속이고 법적으로는 탄핵이고 그다음 나온 해법이 뭐냐? 정책 해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책 해법은 뭐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에 하는 거는 뭐 야당이 인정할 리가 없고요. 그거는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이 야당에게 총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총리가 들어와서 모든 거를 결재하고 대통령은 딱 형식적인 그 결재만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을 하는데 그 거국내각은 뭐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군통수권이 그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장관들은 다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개헌 일정을 발표하고 그 뒤에 다시 대선 일정 발표하고 대통령 사임하고 대선 치르고 중간에 있는 개헌 일정은 빼도 되고 개헌은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인 직무정지 해법이죠. 민주당이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 이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직무정지고 이거는 민주당도 지금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도 안 할 생각이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낮고 탄핵은 가장 빠른 길이고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인데 지금 여당이 지금 반대한다 이런 당론을 정해놓은 거고 시간을 벌어야겠다. 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고. 그러면 남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의한 사고로 직무가 넘어가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계속 끌 테니까 시간을 버는 국민 직무를 당장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도 받고 시간도 벌자는 여당의 이해도 맞죠. 다만 야당이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 탄핵 당론을 부결을 시키고 있으면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죠. 계속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건데 어쨌든 뭐 직무는 정지될 테고요. 헌법적 방법으로는 탄핵이 될 테고 형법적 방법으로는 내란죄도 등은 강제 수사, 구속. 그죠? 될 테고 정치적으로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총리도 야당이 임명하고 내각도 싹 바뀌고 한 다음에 뭐 자진 퇴진을 얘기하는 거죠.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여당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당정 협의하여 다 정치를 등을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야당과는 이거는 합의될 리가 없다. 합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고 네. 그 초헌법적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한테 일임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실제로 정치적인 결단인데 총리가 있으니까 총리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지만 외교 안보는 어떡합니까? 군통수권, 앞으로 외교 활동을 할 텐데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권한대행으로 확실히 총리한테 넘어가면 그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외국 정상들도 만날 수 있고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정협의를 좀 세게 하는 걸 가지고 위임받았다. 그 당에 일임했다는 게 당이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래 못 갈 겁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끈다. 지금 탄핵 부결은 뭐냐면 명백히 탄핵 쌓이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김상우 의원도 대통령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랬지만 당론이 부결이니까 자기 반대표 던졌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못 쓴 상태인데,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벌 거면, 당내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죠.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건 최고위원들이 전체가 다 그만두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예요. 자, 붕괴하면 원내대표 사퇴, 당대표 체제 붕괴했지. 그러면 이게 비례로 비상 상황이니까 여기 비상 상태가 정리될 때까지는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뭐 특검은 통과되겠지만 그렇게 시간 끄는 거는 국민의힘이 자해적 시간 끌기는 가능하겠지. 그거 아니고서 시간을 끄는 거는 정적 합의라는 거는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 거국 중립 내각을 가대 민주당 중심으로 우리는 어쨌든 그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고 1심 선고법 과 2심 이준교사가 긴지 재판, 2심이 빨리 갈 거니까, 그까지 시간 벌어야 된다. 그래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다 칩시다. 네. 선거법도 그 1심처럼 유지가 되고, 2심 무죄도 유죄로 뒤집어졌다고 칩시다. 대법원 판결 할 수 있겠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피선거권 박탈하면, 정치적으로 역풍 부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 유죄가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안 하고 대선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정적으로 타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여당에서는 아니 저분은 사실 지금 2심까지 피선거 박탈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고 뭐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이 너무 빠르고 많아요. 그래서 위헌적이다, 직무정지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원실 국회의장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위헌적이죠. 대통령권을 대신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반론이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반론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소리냐. 2016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원래 야당 쪽에서 제안했던 게 책임 총리에서 총리에게 다 이리마라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라고 안 됐고 뭐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헌법 71조 4구를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한 것 자체를 사고로 해석할 수는 없느냐. 따라서 71조에 따라서 이름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또 반대 논거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요. 야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여당 쪽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그냥 탄핵을 하기 전에 대안으로서 먼저 지금 그냥 책임 총리한테 다 일임하십시오. 그럼 탄핵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그때 이번이라고 못할 거 뭐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우선 그때는 의석이 예. 민주당이 123석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123석이고 국민의당이 38석이고 그 새누리당이 122석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여당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합류가 없으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탄핵 얘기를 안 꺼낸 것뿐입니다. 지금은 이미 190석이 넘어 있잖아요. 개혁신당까지 192석 확보에 플러스 알파 몇 개, 8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탄핵 사유 자체가 그때만 해도요. 국정농단이다 경제공동체다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되나? 그래갖고 야당에서 요구만 한 게 아니고 친박 중진들도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에 그만두고 그 전에 이런 절차를 밟죠. 대통령이 거부했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한번 판결 받아보겠다. 자, 그래서 탄핵으로 간 거고요. 지금은요. 아니, 비상계엄이잖아요. 그것도 당대표 입으로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실제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내란죄 성립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거는 뭐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까 그 직무정지라는 얘기,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갖다 주관적으로 지금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헌법에 아주 좁게 해석해서 명백히 거리됐거나 탄핵됐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고. 예. 그거 아니면 안 되죠. 그거 아니고 어떻게 누가 이 헌법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 목요일에 항상 보고하고 매주 목요일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표결하는 거를 반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회군할까요? 아니, 첫 번째가 어렵지. 이제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들어가서 왜 부결시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밤새 금요일에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밤새 조율해갖고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시키는 조건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합의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이걸 매번 들어가서 그건 제적의 3분의 1은 탄핵이지만 특검법은 출석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막으려면 매번 들어갔다가 반대표들로 나와요. 못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수사는 가더라도 네. 이미 이게 나머지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당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거예요. 그게 당은 왜냐면 명태균 이슈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특검법 못 막을 것 같고, 탄핵은요, 글쎄요, 첫 번째가 어렵지,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이제 내란죄로 이제 체포가 되면 대통령이 이제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지 않게는 했다라는 정도, 사실상 법적 탄핵은 아니지만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겠지만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71조의 사고 상황이 되는 걸 더 바랄 수 있겠대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직무정지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요. 네. 직무정지가 탄핵에 찬성한 거냐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어제 정확히 못 찾아봤는데 직무정지가 탄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그러니까 그때 해석이 네. 지금 와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처럼 지금처럼 하는 1인 받아갖고 하는 거를 구상했는 건지 대통령은 더 이상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 이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문제. 아니면 이분이 법을 한 분이니까 이미 좀 빨리 내란죄로 수사받고 우린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인심을 구속하는 사태를 상정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와서 보면. 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탄핵 찬성으로 돌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차피 곧 사고라는 상황이, 구속이라는 상황이 어차피 발생한다.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피 묻힐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미 피를 묻힌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간을 벌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직무정지 시켜놓으면 뭐 시간은 좀 벌겠죠. 그런데 지금 이선 후퇴라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석들 다 사의 표명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임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의는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만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지금 권한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네. 그냥 가는 거죠. 그럼 그 사의 표명한 여러 수석들, 실장들도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왜냐면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고 했는데 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사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안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 국무총리가 대통령 인사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권한대행은 다 뭐 할 수 있겠죠.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에서 장관급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를 임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헌재가 지금 6명 아닙니까? 네. 6명인데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한교안 권한대행이 그 한 명 임명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 명이 나갔거든요. 나중에 탄핵 때 8명이 했잖아요. 9명이 못하고. 그때도 6명 이상이면 되니까요. 6명 이상이 찬성이면 되고 네. 그다음에 개의 정족수가 7명이니까 그때 됐잖아요. 다만 지금 헌재는 어떻게 구성되냐? 대통령이 추천 3명하고 대법원장 3명하고 국회가 3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빠진 사람이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지금 탄핵대행에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지금은 3명이 다 국회 몫이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3명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올라오면 이걸 거부할 명분은 없죠. 그러면 9명 그 채워서 하겠죠. 정족수 네. 9명 탄핵이 키우는 된다면 거는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탄핵이 그렇다면요. 여당 입장에서 어차피 뭐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드 플러스 탄핵에 버금가게 우리나라 혼돈을 딱 시간을 정해서 하야 일자, 퇴진 일자를 정한다면은 뭐 탄핵이 갖고 올 여러 가지 혼돈을 줄이면서 원하는 건 그림은 야당이 원하는 그림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야당이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동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외에는 지금 야당은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런 상황. 아니 국민의 동의는요. 국민의 동의.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탄핵하고 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온갖 가짜 뉴스와 아니 그건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주장이고. 예, 그 여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 퇴진 일정을 밝혀라. 언제까지 퇴진한다. 예. 그러면 나는 그 탄핵에 반대하지만 그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어느 정도 그 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현재는 압도적으로 탄핵이 높은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근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로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정책 타협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길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합의라는 건 1심은 나왔고 2심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대선에 들어가는 일정을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대법원장은 633, 그러니까 3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물론 컨센서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수행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만 물러나야 된다. 대신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야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국민이 받아들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지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질서 있는 퇴진 거국 내각이라는 건 야당 내에 굉장한 의견이 모여서 이들은 너무 국가적으로 혼란을 주니까 우리가 총리를 추천하고 해서 국정을 당분 맡고 대통령을 사실상 그 직무정지 상태에 만들어 놓고 개헌을 하고
대선 치르자. 이러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헌은 탄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올해 가기 전에 퇴진합니다. 약속합니다. 대통령도 나서 퇴진을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가기 전에 퇴진할 거를 왜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올해 벌써 11월이군요. 제가 순간 초로 생각을 했어요. 벌써 2025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중반기 전에 퇴진을 합니다. 퇴진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그러나 이거 소동을 줄이기 위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 찬성을 안 하는 분 퇴진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받겠습니다라는 걸 약속을 하면은 한 상태에서 탄핵 안에 계속 부결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 탄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미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탄핵 그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안 했으니까 그 8명을 막아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막아낸다고 보면 시간이 해를 넘겨요. 그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탄핵이 점점 쉽지 않은데 그럼 바깥에서 시위는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퇴진을 약속했는데도요.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에 그걸 뭐 안 믿겠죠. 그걸 뭐 누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시간도 다가오면 저기도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합의된 어떤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가면 야당도 궁지에 좀 물려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탄핵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야 되고 그 누군가는 대개는 친한계 인사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정책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거면 말을 그렇게 빨리 처음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너무 앞서갔죠. 그러니까 본인 체포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지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말이 빨랐잖아요. 당론은 바로 그 직전에 탄핵 반대다라고 해놨는데 대표가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한 거고 그걸 깨를 낸다고 내봐야 한덕수 총리하고 둘이 사람 만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당정협의는 되지만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이임을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받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동훈 대표로부터 나오냐 대통령 직무 배제도 시키고 심지어 의원도 아닌데 그럼 그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만일 지금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여당도 좀 선택이 달랐을까요? 그게 2016년도 상황인데 그땐 새누리당이 동참을 62명이나 했고 우선 그때는 또 자유표결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탄핵 국회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에요. 같은 당이 했다고요. 그런 정도로 이거는 평화적으로 탄핵을 이행시킨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 결과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당으로 있을 때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탄핵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층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탄핵을 하지 말자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 탄핵 사유가 너무너무 명백하고 비상계엄이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무장하고 나왔잖아요. 그걸 나와서 수방사, 특수사, 방첩사 다 변명하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들리는 얘기로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원점 타격은 북한에 대한 포격이에요. 그걸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거부해갖고 실행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전쟁 상황도 유발할 비상계엄 상황에는 다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계엄군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국회보다 먼저 들어가 선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보수 유튜브를 떠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가장 급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진위업을 알 거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모순된 겁니다. 대표 이름으로 유연적 비상계엄이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정지시켜야 된다고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 이 상황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범죄 피의자하고 재판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국민적인 그 합의, 국가 의지로서 아까 그 두 가지가 대통령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 출마 안 되는 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걸 터주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분은 사실은 지금 정상적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이 특수상황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이 있으니까 비상계엄이라 해제라도 됐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비상계엄 해제도 못 시킨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회 의석이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제정치 돌아가는 걸 봐라. 지금 우리 한미동맹하고 미중 패권전 분노 이러는데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라. 되겠냐. 이런 것은 오케이. 캠페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그때 탄핵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가 48%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얻은 표가 52%.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탄핵 지난번에 3개월 걸렸거든요. 탄핵 심리가 지금 6인 체제니까 9명 채워서 간다고 치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탄핵 결정되는 것도 2달이니까 그 사이에 여론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2심 재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가는 거니까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들 정정당당하게 탄핵을 받아들이고 가자, 이런 여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가 계속 되면서 이러면 이걸 마냥 시간 끄는 거는 가능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면 야당이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방법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선거 지금처럼 할 거면 저는 이 상황이 탄핵 받는데도 주교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최고위가 다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켜놓고 시간을 좀 더 벌든지, 뭐 그런 거여야지. 지금 상황은 약간 제가 보기엔 초헌법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초법적 상황으로 가겠다고 한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초법적 상황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서 옛날 전두환 물러가면 노태우의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냐는 거면서 소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전당대회도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때도 명분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나올 거면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명태균 사건 났을 때도 당 압수수색을 막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도 얘기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얘기하고 계속 말을 흘린 게 뭐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관리해 갖고 본인이 뭐 대통령 되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까 전 이거는 이거대로고 저거는 저거대로고 가되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믿어라. 그러니까 즉 이재명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있는 민주당과 윤석열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 정정당당히 붙는다면, 어떻게 다시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 상태고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여전히 싸워볼 만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유죄를 세게 준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을 해서 대선 국면이 오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얼마든 2심까지 나온 상태에서 대선 치러진다면 더더욱이 그럴 거고. 그리고 그거 무관하게 탄핵해서 그냥 가는데 그냥 뭐 법원에서 2심을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상태로 대선 치러줘도 그건 국민께 맡기는 거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 2017년 완전히 붕괴한 상태 속에서도 기본적인 그 표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요,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대표 지금 최대한 빨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의 로드맵은 뭘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절대 자기가 오락가락했다는 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 때도 보면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오락가락했는데 제 생각에 아무 변화도 없다. 일관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본인 얘기의 논리적 구성을 보면 비상경험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할 수 없으니까 직무를 배제시켜야 된다. 그것은 탄핵 사실상 아니고 탄핵이죠. 내란죄 수사에 의한 인신 구속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뭐 한덕수 총리랑 하는 것을 생각한 건 아니고 네. 시간을 벌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한 것은 그거거나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는 그 질서 있는 퇴진 거국 내각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거국 내각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랬으면 한동훈 대표가 즉각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했었어야 되고 대통령하고 담아 나오기 전에 3자 회담을 했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합의하에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 퇴진 일정은 그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그 임기까지도 이 야당과 여당에 맡겼다. 그러면 뭐 이재명 한동훈한테 맡겼다 그러면은 거기서 합의되는 대로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당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 생각을 뭐 제가 모르지만, 뭐 다른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던 건지 아니면 인신 구속을 상정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신 구속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란죄 성립인 건데요. 좀 뭐 검찰, 경찰 모두 다 공수처 팔붙이고 나서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의 관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란죄 관건은 군을 동원한 거죠. 군을 동원해 갖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 체포를 명령하고 그 이 과정에서 국정원 차장도 직접 통화했다 그러고 그 작전 수행 중인 그 부대들하고 지금 부대장들하고 다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707 부대도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또 수사받는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고 지금 직무 배제해 있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엄사령관도 지금 불려갈 거고 본인은 군동원한 적 없다. 장관이 했다. 포고문? 자기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문을 자기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냐? 예, 그러면 방첩사가 했냐? 그 방첩사 누가 했냐? 이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의했냐? 이거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핵심은 친위 쿠데타니까 군인을 동원한 그 문제와 관련된 그거 명백히 혐의가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피의자로 지금 특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네, 맞습니다. 계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인 거는 고유 권한인 것은 맞죠. 뭐 요건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은 77조 5항에 있지만 분명히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찬성을 할 경우에는 해제라도 요구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들어야만 하잖아요.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해제하여만 한다. 이거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 77조 5항을 그게 이제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게. 모순된 거잖아요. 원래 비상계엄이 정상적으로 되면 일단 비상계엄 요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 차관이 밝힌 거예요. 전치사를 구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그런데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원래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걸 국회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내란죄 성립은 이런 겁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국가의 비상 상황이 와서 마비 사태가 오면 하는 수 없이 계엄으로 일부 회복이 돼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마비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 해제를 의결을 못하도록 무장병력을 동원한 거 이게 그냥 쿠데타인 거예요. 불법적인. 제가 그때도 김병주,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비상계엄은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하게 돼 있다. 그러니 그거는 안 될 얘기고 있다면 뭐 불법적 침입 쿠데타를 한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라. 그거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용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때문이다. 아니 상명하복에 죽고 산다는 해병대도 사단장 지시를 지금 그 대령의 그 박정우 수사단장이 당신들 말로 항명해갖고 안 들었다는 건데 아니 이 쿠데타 명령을 누가 듣겠냐. 그리고 스마트폰 다 찍어.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실패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그 작전 계획 짠 대로 다 도상 계획 짠 대로 된 게 저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지만 거부했을 겁니다. 곳곳에서. 안 들었겠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 얘기로는 명단 받아줬다. 이 미친놈 아니라 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방첩사령관한테 얘기 듣다가. 응? 그러니까 명령 지시들은 있고 요구가 있었을 텐데 곳곳에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지시 쿠데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전두환 때는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고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정보 통제 가능했어요. 그리고 도청을 보안사만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 사실 그때 쿠데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알 수가 없죠. 네, 다 통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그 우방도 그때 그 북한과 상황에서 그 시점에는 도대체 우왕장하고 이거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갖고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미군의 동의 없이 그 동원할 수 없는 군대도 막 동원하고 했는데 예,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일을 했다는 게 이 진짜 저는 비상계엄설을 흘린 그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망상 아니냐 그랬는데 망상은 대통령하고 이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망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망상가들은 따로 있었네요. 아,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부추긴 극우 유튜버들도 너무 믿습니다.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운명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제 시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빨라진 대선 시기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권 한파에서는 이번 탄핵 전국의 최대 수요자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되면 대통령 된 거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패스하고요. 이 대표는 지금 지난 6일 대장동 혐의 재판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으로 국회 표결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참했는데요. 잇따라 계속해서 이런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좀 계속 지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법원이 조국 대표가 그 12일 날 선고 지금 대법원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였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뭐 그다음에 그 성남 FC 또 대부송금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하고 위증교사잖아요. 네. 그 선거법은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는 무죄. 무죄인데 어떻게 지연작전 씁니까? 무죄면 또 빨리 해달라 그래야 되지. 항소심을. 자,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은 지금 대법원장이 그건 3개월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히려 뭐 그 재판에 불성실하게 하면 양형이 좋지 않겠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 박탈이지 형량이야 뒤에 오는 대북송금 특검이라든가 뒤에 것들이 그 유무죄 다툴 수밖에 안 그러면 형량이 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기 그 이하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있는 얘기고 지금 당장 피선거권 정치적인 건 이 앞에 두 개인데 이거는 뭐 빨리 가겠죠. 법원도 이 상태에서 위헌법률 제청을 한다. 예. 선거법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게 기각이니? 헌재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기각할 수 있는데 헌재로 보내서 시간 지금 이 판에 끌겠어요. 기각하고 기각 사유를 얘기하고 재판을 빨리 끌게 하겠죠. 하긴 사법권으로서도
건으로서도 최대한 이 정치적 소용돌이 안에 있는 거는 좀 피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뭐 이 불확실성을 그렇죠. 해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괜히 인용하거나 만약 마찬가지 동의해서 시간을 끌게 될 경우는 또 온갖 이쪽 여당이나 보수당의 비판을 받게 될 텐데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 아닐까 싶은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 일정을 앞당겨서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탄핵 관련된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 전 지사 좀 개인적으로 아시잖아요. 어떻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 보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 전 이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예상 못하겠어요. 다른 비명계들도 움직임이 빨라질까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은 이 국면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 이재명 대표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비상경망 상관없이 네.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네. 그다음에 뭐 친문이나 뭐 비명계가 세력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어떤 강성 지층에 뭐 지지세를 윤석열 대통령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예. 오로지 위협은 법원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못하겠죠. 자, 2심에서도 피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는 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칫하면 그때 가서 민주당도 분열할 거냐라는 문제는 그 뒤인 얘기죠. 그렇다면 여당 이야기 다시 가볼까요? 여당의 분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 체제로 이제 힘을 모으게 될까요? 아니면은 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네. 왜요?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지만 두 용병이 싸우다가 이 지경 만들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으로 몰아치는 바람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여기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쥐고 당을 장악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여당도 그냥 뭐 분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할 수도 없고 탄핵은 정적 자살이 될 테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뭐 대선이 오면 뭐 한동훈 대표한테도 지금 물러나라는 요구가 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은 너도 내려와라. 이런데 이 요구가 거세지겠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저항도 세지겠죠. 그 저항은 세질 테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그 대선 가도에도 그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겠네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물론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대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나리오를 보면 그게 가장 높지만 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뭐 시나리오가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등은 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 총리제 전환과 비상관리 내각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탄핵 동참을 적극 촉구해온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관심 있는데 여권 쪽, 보수 쪽 차기 주자 지형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그건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이 되면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책임이 있고 괴멸이 왔기 때문에 또 괴멸이요? 그러면 이제 그 제3당으로 모이겠죠. 제3당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개헌이 있어갖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민주당도 분열해서 그 4자 구도가 또 치러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3자 구도로 갈 겁니다. 3자 구도로 가다가 뭐 후보 단일화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뭐 계속 탈당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살 길은 이거 보수가 개멸적인 타격이다. 한동훈도 뭐 오세훈도 홍준표 다 안 된다. 유승민이나 안철수 내는 거 외에는 우린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될지 그 가능성이 없어서 안철수가 바깥으로 나갈지 안철수. 뭐 탈당을 해서 다시 중도에서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민주당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 있는 뭐 소장파까지 포함해 갖고
대선 전국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나와서 여기가 또 제3지대로. 제3지대가 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 예상은 아무도 못 하겠습니다. 그게 뭐 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사드릴 때는 조금 더 전국이 안정되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